너무 늦을 때까지 대다수의 사람이 듣지 못하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부엌 식탁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거나 커피 한 잔을 가지러 손을 뻗을 때 뇌졸 중에 첫 조용한 경고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뒤엉켜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잠깐 동안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증상이 너무 미미하거나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노인이 곧 지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기 징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뇌에서 보내는 경보입니다. 긴급하고 절박하며 시간이 생명인 경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그 순간에 여러분의 행동이 뇌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훈련이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식, 침착함, 그리고 올바른 순서에 따른 조치뿐입니다. 이 영상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첫 3분 동안 모든 노인이 취해야 할 7가지 결정적 행동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는 소중한 뇌 기능을 보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증된 단계들입니다.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처음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한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 경고 낙상 방지를 위해 즉시 앉으십시오. 이상한 감각, 즉 예기치 않은 다리의 흔들림, 한쪽 팔에 느껴지는 무거움, 또는 세상이 기우는 듯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처음 느껴질 때 많은 노인이 이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쌓아온 습관입니다. 강하게 버티고 똑바로 서서 약해지는 것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졸중 초기에는 이러한 본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는 대다수의 노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즉시 앉으십시오. 아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보호 행위입니다. 노인들에게 뇌졸중 발생 중의 낙상은 종종 뇌졸중 자체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균형이나 힘의 급격한 상실은 지탱할 방법 없이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이러한 합병증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뇌졸중 관련 낙상 후 이전의 독립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처음 머추가 중요합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전에 보내지 않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안전한 조치는 안정적인 앉은 자세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앉는 것은 또한 내가 보상할 시간을 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이라도 방해받으면 뇌는 신체 조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근육이 예고 없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걸으려 하거나 무엇인가를 잡으려 하거나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 하는 것은 넘어질 위험만을 높입니다. 그러나 앉으면 중력을 상대로부터 제거합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근육의 요구를 완화하며 내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묘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에게 증상이 가볍거나 빨리 지나갈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앉는다는 생각은 당황스럽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증상은 종종 뇌졸중의 첫 속삭임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시적인 근력 악화, 짧은 어지럼증 또는 순간적인 언어 장애가 더 심각한 발병 몇 분 또는 몇 시간 전에 나타나는 초기 경고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한 순간에 여러분을 보호하러 몸이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앉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일단 앉으면 정신이 더 맑아지고 호흡이 더 안정됩니다. 주변 환경을 평가하고 더 안전하게 전화에 손을 뻗을 수 있으며
대화 도중 쓰러질 걱정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멈춰함이 힘입니다. 안정성이 안전입니다. 앉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부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보존하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앉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앉은 후의 순간에 취하는 행동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안전뿐만 아니라 순환, 산소,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필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노인이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이 첫 번째 중요한 순간들을 얼마나 잘 견뎌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제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한 번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침대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우십시오.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몸은 큰 알람이 아니라 작은 방해, 즉 불규칙한 호흡, 흐트러지는 균형 감각, 얼굴이나 손에 느껴지는 이상한 무거움과 같은 작은 방해로 경고를 보냅니다. 이 초기 몇 분 동안 여러분의 뇌는 가진 유일한 언어, 즉 속도를 늦추고 흐릿해지며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낙상을 막아준다면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섬세하고 취약한 기관인 뇌를 보호하는 다음 필수 행동입니다. 노인들에게 뇌로 가는 혈류는 이미 예전보다 더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은 경직되고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하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액순환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는 혈액이 필요한 뇌 부분으로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중력이 혈액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반듯하게 누우면 그 부담을 제거합니다. 혈액이 뇌에 더 적은 노력, 더 적은 저항, 그리고 더 적은 지연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직선 경로를 만듭니다. 반듯하게 눕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자세가 아닙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위협받을 때 벌프 뇌관류, 세러브렐 프로퓨전, 벌프를 지원하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입니다. 노인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혈류의 짧은 감소도 뇌를 힘들게 할 수 있으며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생각이 흐려지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평평한 자세로 눕는 것은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이 눕는 것을 약함, 질병 또는 부담과 연관시켜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몸이 뇌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 내가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누우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중력과 싸우지 않고 위로 움직이게 하며 그 불확실한 순간 동안 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이 순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눕는 것은 특히 혼자 있을 때 취약하고 두려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걷고, 기억하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최선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는 초기 뇌졸중 증상 동안 반듯하게 누운 사람들이 계속 서 있거나 움직이려고 노력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경 기능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뇌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이 필요합니다. 반듯하게 누움으로써 남아있는 적은 혈류를 안정화시키고 손상 속도를 늦추며 혼란의 시간을 통제의 순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등을 지지하고 머리를 수평으로 한 그 자세에 정착하면 내면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이 더 쉬워지고 급한 공포감이 누그러집니다.
더 안정감 있고 더 인식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안정성, 평온함, 그리고 내가 균형을 위해 싸우는 동안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반듯하게 눕는 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몸이 혈류에 가장 안전한 자세를 취하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 집중, 그리고 내면의 침착함을 사용하려 대부분의 노인이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뇌를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자연스럽지만 그 영향은 비범할 수 있습니다. 3. 검정색 상향 화살표 다리를 약 30cm, 12인치 들어 올리십시오. 반듯하게 누웠을 때 몸은 취약한 순간에 들어섭니다. 뇌가 조용히 지원, 산소, 혈류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간청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환이 자연적으로 느려지고 혈관이 경직되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 순간은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다리를 약 30cm, 12인치 정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자세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생명선이 되며 혈액을 가장 필요한 곳, 즉 심장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뇌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상에서는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몸이 변합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발목이 더 쉽게 붓고 오후 늦게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하부의 순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효율적이 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거나 정맥이 탄력을 잃을 때 혈액은 다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피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혈액 부족으로 고통받는 뇌졸 중 초기 몇 분 동안 이러한 자연적인 노화 관련 변화는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에 고여 있는 혈액 한 방울은 뇌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없는 한 방울입니다. 다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림으로써 중력의 균형을 바꿉니다. 보통 하체에 남아있을 혈액이 가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며 심장이 더 큰 힘으로 이쪽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됩니다. 접힌 담요나 베개 2개 정도의 높이인 이 작은 30cm 상승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순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기에 충분합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이를 정맥 혈류, 비너스 리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더 적은 노력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오는 동안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동은 또한 혈관계의 압력을 줄입니다. 다리가 올라가면 정맥이 더 이상 중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이미 심장질환, 부정맥 또는 심박출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이 말초 동맥질환이나 만성 정맥 부종과 같은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심장과 뇌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순간에 이러한 근본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단계에는 강력한 감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면 미묘한 안도감, 즉 몸이 아래로 당겨지는 대신 마침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많은 노인이 이 순간을 호흡이 안정되거나 두려움이 더 잘 관리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혼란과 공포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 작은 통제감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훈련된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자세는 또한 내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안정됨에 따라 많은 노인이 덜 압도되고 주변 환경을 더 인식하게 됨을 느낍니다. 정상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증상을 인지하고 근처 사람에게 말하거나 아직 910일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910일에 전화할 준비를 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멍묘함의 순간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정보가 응급구조대원들을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그 중요한 몇 분 동안 뇌를 보호하는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순환과 밀접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압, 산소 수치, 그리고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약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더라도 전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노화하는 뇌에 미치는 영향은 심오합니다. 이 정보가 여전히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한 번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부드러운 바람, 유도적으로 느리게 호흡하십시오. 4-2-6 패턴. 다리가 올라가고 몸이 더 안전한 자세로 안정되는 순간, 다른 무언가가 그만큼 긴급하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노인에게 호흡은 너무 자동적이고 조용해서 의학적 위기가 그 평온함을 앗아갈 때까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졸 중의 초기 단계에서 호흡은 폐의 일상적인 기능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안정화시키는 힘이 되며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노화하는 뇌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산소 흐름을 보호하는 마지막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쉬는 방식은 공포를 부추기거나 뇌가 싸우고 있는 산소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예상보다 종종 더 날카롭고 강렬합니다. 얼굴이 약해지거나 말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때 경고의 물결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처럼 긴장됩니다. 그러나 뇌졸 중에서는 이 본능적인 반응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빠른 호흡은 이산화탄소 수치를 너무 빨리 낮추어 뇌의 혈관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노인들은 종종 안개가 낀 듯한 느낌, 멀리 포류하는 느낌, 또는 서두르는 호흡마다 심화되는 갑작스러운 혼란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호흡이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호흡, 즉 4-2-6 패턴이 이 순간에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 내쉬는 숨은 뇌의 혈관의 긴장을 이완하라는 신호를 보내어 가장 필요한 영역에 더 안정적인 혈류가 도달하도록 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졌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 부드러운 확장은 뇌 기능을 보존하는 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호흡에는 깊은 인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통제의 순간을 만듭니다. 자신의 몸 안에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노인이 전쟁, 상실, 역경, 질병, 그리고 수십 년의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뇌졸 중이 의심되는 조용한 순간에는 힘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일어서거나 참고 견디거나 묵묵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속도를 늦추고 의도를 가지고 호흡하며 몸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느린 호흡은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뇌졸중 동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혈압은 추혈성 뇌졸중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는 허혈성 뇌졸중 동안 뇌를 더 굶주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호흡은 양쪽 극단을 안정시켜 심장이 과부하 없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심장질환, 부정맥 또는 만성폐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이 안정화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심장에 측정된 리듬을 제공하여 공황이 가져오는 부담이나 혼란 없이 산소가 흐르도록 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린 호흡은 두려움이 지배하려 할 때 평화감을 만듭니다. 많은 노인이 초기 뇌졸중 증상을 깊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평생 애지해온 신체의 바로 그 부분에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리게 호흡할 때 여러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능력 있으며 스스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짧지만 강력한 알림을 만듭니다. 이 정서적 안정은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구조대의 질문에 답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증상을 전달할 만큼 충분히 기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도를 가진 호흡은 의학적 도구이자 감정적 다이 됩니다. 그것은 뇌를 보호하고 명료함을 보존하며 전문가들이 인계받을 때까지 몸에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평온함을 제공하는 동안 명료함과 인식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결정하고 회복 가능성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5. 알람시계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조각조각 나오며 시야가 흐릿해지는 무서운 순간에 시계를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들을 올바른 치료, 올바른 약물, 그리고 올바른 중재로 안내하여 여러분의 독립성, 언어, 삶의 질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는 혈류 변화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젊은 뇌는 혈류 감소를 영구적인 손상 없이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지만 노화된 뇌는 더 취약합니다. 기억, 언어, 움직임을 관리하는 세포는 몇 분 안에 약해지기 시작할 수 있으며 혈액이 돌아오지 않으면 손상은 빠르게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응급의사들은 뇌졸중 치료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는 매분은 산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개의 뇌세포를 의미합니다. 혈전 용해제와 같은 특정 생명을 구하는 약물은 매우 좁은 시간창 내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4.5시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령, 혈압 또는 병력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면 비록 도움이 될지라도 이러한 치료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그토록 깊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의사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에게 말하고 스스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시계를 힐끗 보거나 시간을 소리내어 말하는 단순한 행동은 힘과 인식의 행위입니다. 혼자 있다면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오후 3시 12분에 시작했어.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면 증상이 시작된 순간을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기억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보다 더 명확할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응급구조대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시간 인식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증상이 처음부터 항상 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에 짧은 따끔거림, 얼굴에 약간의 처짐, 또는 빠르게 사라지는 혼란의 물결만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피로 또는 저혈당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묘한 징후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응급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돌아오거나 악화된다면 의사들은 첫 변화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게 보였을지라도 그 초기 순간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진짜 시점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야 하는 감정적 진실이 있습니다. 두려움 아래에서는 명료함이 사라집니다. 몸이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호흡이 과제가 될 때 기억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반복하거나 누군가에게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알림 이상입니다. 그것은 뇌졸중을 동반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순간을 흐릿하게 하기 전에 정보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뇌졸중은 노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의 몸을 장악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된 순간을 식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참조점,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스스로의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은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의료팀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 인식은 훨씬 더 결정적이 됩니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고 혼자 있다면 시계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됩니다. 시간을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휴대폰을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속삭이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종종 환자 자신의 말을 병원팀에게 반복하며 그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신속한 결정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기록되고 호흡이 안정되면 마지막 보호층이 있습니다. 용기와 수용을 모두 요구하는 행동, 즉 도움이 진정으로 오고 있음을 보장하는 행동입니다. 6. 정지표시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가만히 계십시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후 많은 노인이 느끼는 다음 본능은 이겨내려는 충동, 스스로를 똑바로 세우고 힘을 시험하거나 구급대원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려는 충동입니다. 그러나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용감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이며 회복 가능한 응급 상황을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작은 움직임조차도 몸이 유지하려고 하는 섬세한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노인들에게 다음 결정적인 단계는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심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이 즉시 보거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내가 잠시라도 산소 부족에 시달리면 신체를 조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근육이 예고 없이 약해집니다. 균형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걸음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가 더 약하고 반사신경이 느려졌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 초기 몇 분 동안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또는 머리 예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노인의 이동성, 독립성, 심지어 회복 가능성까지 영구적으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음으로써 여러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추가적인 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훈련된 전문가가 인계받을 때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조용함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 특히 힘을 주거나 몸을 비틀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심장은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증가된 요구는 뇌졸중 동안 뇌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또는 오랜 당뇨병 병력이 있는 노화된 심장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심장 박동수를 더 평온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순환이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단 하나의 기관, 즉 뇌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감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다칩니다. 뇌졸중은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멀어지고 말이 잡히지 않으며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싸우게 하며 정상적인 느낌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특히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가장 어려운 행동이 가장 필요한 행동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의 한 형태가 되며 몸을 한계를 넘어 밀어붙이기보다는 보호하겠다는 여러분의 신뢰의 선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 단계는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이 부담이 되는 것을 걱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늦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단 911에 전화가 걸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여러분을 찾고 평가하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지원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낙상으로 다쳐 문까지 가는 도중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찾는 것보다 안전하게 바닥에 누워 호흡하며 다리가 올라간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가만히 있음은 응급팀이 추가적인 합병증 없이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뇌졸 중의 증상은 빠르게 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의 약화가 다리로 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이 어눌해지는 것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혼란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공급이 이미 제한된 시점에 뇌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전문가가 중재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여러분의 상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해하는 치료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고요함이 행동과 만나는 순간 용기가 소통이 되고 여러분의 회복 경로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7. 전화받기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즉시 전화하도록 지시하십시오. 몸을 완전히 보호하고 힘을 보존하면서 가만히 있은 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즉시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이 단계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어떠한 운기, 지구력 또는 과거 경험도 훈련된 응급구조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911에 전화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 독립성, 그리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노인이 특히 혼자 살거나 누군가를 귀찮게 할까 두려워 도움 요청을 주저합니다. 이러한 주저함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증상이 지나갈 것이라고,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또는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병원에 도착할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은 종종 미묘한 징후로 시작됩니다. 순간적인 말더듬, 잠깐의 무감각, 나타난 만큼 빠르게 사라지는 갑작스러운 흐릿함입니다. 이러한 짧은 경고는 가장 강하고 가장 잘 아는 노인조차도 위험이 지나갔다고 믿도록 오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들은 종종 더 큰 사건 전의 첫 떨림이며 반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은 뇌졸중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치료 사슬을 작동시킵니다. 구급대원들은 여러분의 증상을 평가하고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지지 치료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에 알림을 보내 팀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전 경고는 진단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단축하러 혈전 용해제와 같은 시간에 민감한 치료나 뇌의 주요 동맥에서 막힌 것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조기에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40분에 받는 것과 90분에 받는 것의 차이는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장애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또는 이전 뇌졸중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도움을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년간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뇌는 추가적인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11에 전화할 때 여러분은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도구, 전문 지식, 그리고 속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뇌졸중 동안 흔히 그렇듯이 말하기가 어렵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리, 단어 또는 몸짓을 사용하십시오. 구급대원들은 어눌한 말, 끊어진 문장 또는 불완전한 반응을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 경고 시스템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작동시키십시오. 누군가 함께 있다면
그들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화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억측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초기 순간들은 여러분으로부터의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취약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장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은 또한 많은 노인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감정적 변화를 제공합니다. 사이렌이 다가오거나 안내원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을 안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공유됩니다. 책임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훈련된 손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심장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뇌를 보호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구급차 비용이나 오경보의 당황스러움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청구서, 어떠한 어색한 순간, 어떠한 판단에 대한 걱정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도착하는 것을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 요청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걸리고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도움이 오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생명을 구하는 행동의 사슬에서 마지막 단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 7단계가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들을 안내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여러분의 몸, 마음,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인이 응급 상황이 지난 후에도 간직해야 할 더 깊은 메시지, 즉 준비의 힘, 첫 3분 동안에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다.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조용한 순간, 몸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행동, 즉 안전하게 앉기, 반듯하게 눕기, 다리 들어 올리기, 의도적으로 호흡하기, 시간 기록하기, 안전히 가만히 있기,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기는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혜, 명료함, 그리고 자기 보호에 뿌리를 둔 단순한 인간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인들에게 이것들은 두려움과 생존 사이, 불확실성과 희망 사이의 다리를 나타냅니다. 뇌졸 중은 공손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도착하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몸을 혼란시킵니다. 그러나 그 취약한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몸은 악화, 어지럼증, 어눌한 말과 같은 신호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속하게 반응할 때 손상을 늦추고 뇌를 보호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적절한 순간에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노인은 자신의 첫 대응이 전체 경로, 즉 얼마나 잘 회복하고 얼마나 많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삶을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회복력, 그리고 침착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초기 몇 분 동안 어떠한 악물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의 자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안부를 묻는 이유,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는 간병인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뇌졸중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부분, 공동체의 모든 구석으로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더 많은 생명이 장애로부터 구원받고 더 많은 기억이 보존되며 더 많은 세월이 명령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